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너무 화가 나다 못해 속이 문드러질 듯이 답답해서 이곳을 찾아서 글을 씁니다. 남편은 별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 같으나 저에게는 별일이고 마음이 답답하고 체한 것 마냥 숨이 막혀요. 아이들 보고 남편 보고 정착해서 사는 이 가정이 행복하지만서도 너무 답답해서 가끔은 꾹 눌러보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참고 있던 자유와 일탈이 꿈틀거려요. 조금만 있으면 화가 나서 눈이 돌 것만 같습니다. 일단 남편은 82년, 저는 91년생이고요. 정말 철없고 노는 거 좋아할 20대 초반에 남편 만나서 나와는 전혀 다른 차분함, 무게감, 다정함, 무엇보다 술을 안 먹어서 만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일단 신랑은 술을 안 좋아하고 안 먹어요. 그래서 회식 가서도 밥만 먹고 일찍 오는 주의자고요. 사회생활인데 걱정스러웠지만 굳이 술을 안 먹어도 회사 사람들과 소통은 잘 돼서 이젠 신경 안 써요. 신랑 친구들은 술고래이지만서도 신랑은 그 자리 가서도 뒤처리하고 오거나 밥만 먹고 이야기 나누고 오고요. 마인드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주말이나 쉬는 날은 가족과 함께라는 주의자고 전국 곳곳 여행 다녔을 정도로 그런 건 좋아요. 대신 신랑이 유일하게 포기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야구입니다. 저는 야구 엄청 싫어하고 관심도 없었지만 연애 때부터 이 사람이 이거 하나에 열정이 넘쳐서 만나고 결혼하는 사람이니 관심 가져주고 저도 그 룰을 익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어요. 같이 공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니까 저도 좋아하진 않아도 이해는 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수는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신랑은 주말, 일요일 하루 야구리그 사회인을 나가고요. 이건 연애 전부터 10년을 했던 거였어요. 저도 반대 없이 야구단 멤버분들도 술을 드시는 분은 거의 없고 가족과 함께라는 느낌이라 저도 줄곧 따라갔어요. 그러고 첫 애를 낳았고요. 첫 애도 미숙아였고 다사다난했던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제 몸 하나 돌볼 시간도 그럴 계절도 아니었고 아기도 상태가 안 좋았고요. 저는 아기가 인큐에 있을 때도 일요일은 야구를 보냈어요. 가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고요. 가라고 했다고 가는 남편 보고 조금 뜨악했고 괜히 서운했지만 제가 어쨌든 가라고 한 거니 넘겼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제할 거라 생각했고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여튼 그날 저는 내 새끼 보고 싶어서 한겨울에 저 혼자 버스, 택시 타고 낮에 면회 다녀온 기억이 나네요. 이 얘긴 한풀이가 아닌 나는 이만큼이나 남편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했다는 걸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퇴원에서도 큰일이 있지 않은 한 주말 사회인 야구는 나가더라고요. 솔직히 빠진 기억은 잘 안 나요. 한편으론 아버님 돌아가시고 상 치른 뒤 그 주인가 그 다음 주에 기어코 야구를 나가는 걸 보고 진짜 혀를 두른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게 저 사람의 스트레스 푸는 돌파구인가 보구나 싶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고 둘째 낳고 저는 제 몸 돌볼 시간도 없었고 지금도 그래요. 뭐 하나 살까 싶다가도 이미 나라는 여자는 포기한 것 마냥 아이 거를 사고 남편 것을 사요. 남편이 사준다고 하나 고르라고 해도 못 고르겠고 내 거 사기는 뭔가 아까워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싶기도 하고 제 자신이 짜증날 때도 많아요. 첫 애 낳고 하루 걸러 병원 가느라 바빴고 지금껏 첫 애는 월요일 화요일 버스 지하철 1시간 거리를 치료 다니고 16개월까지는 그 애를 안고 분유 가방을 메고 지하철로 2, 30분 가서 터미널에서 병원까지 한두 시간을 다니고 정말 힘든데 내가 낳은 아이니까 그렇게 병원을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제 일이 프리랜서다 보니 자유롭지만 작년까지는 바빴던지라
진짜 정신없이 새벽이나 아침녘에 일어나서 챙기고 어린 첫째 챙겨서 어린이집 보내고 미친 팔푼이 마냥 뛰어 회사 가고 일하고 시간 맞춰 어린이집으로 데리러 가고 집 가고 했었죠. 그때는 거의 지방에 일이 있어서 어린이집 보내고 3, 40분 거리인 김포공항으로 가서 광주 가고 여수 가고 시계만 보며 노심초사하고 계약 성사되면 정말 미친 듯이 공항 가서 혼자 발 동동 거렸어요. 그리고 간신히 어린이집 가서 아이 데리고 오고 씻기고 집 청소하고 저녁 먹이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예요. 저는 시간에 쫓겨 살았어요. 내 몸과 마음의 상태도 체크할 시간도 없이요. 지금은 둘째도 있으니 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만큼 행복하지만 행복한 만큼 지쳐요. 지금은 아직 둘째가 어리고 둘째조차도 건강이 좀 약해서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라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길지 몰라서 지방으로는 평일에 안 가고 있어요. 저는 고객도 일도 다 지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밖에 약속을 못 잡겠더라고요. 참고로 신랑은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이 터졌어요. 제가 둘째 낳을 쯤부턴 이건 아니다 싶었고 솔직히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야구리그가 3개인데 줄이라고 했어요. 알았다고 해놓고 언제 보니 자연스럽게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끝나고 연초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라서 올해는 다 때려치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쳤어요. 더 이상은 이해도 하기 싫고 힘들다고요. 제 말에 대답을 안 하더니 나중에 저에게 하는 소리가 감독님이 무슨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냐고 갑자기 얘기하는 건 아니다 싶으니 나올 수 있을 때만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네요. 아니 지가 무슨 유관순 열사님도 아니고 야구단에서 경기날 참석 못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는 건데 이 인간은 누가 안 나와서 내가 안 가면 경기가 진행이 안 되고 지는 거다. 이러면서 지가 가요. 뭐 이번에는 너가 회사 일이 있으면 안 간다. 그냥 시간 있을 때만 가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머리도 아프고 싸우기도 싫어서 딜을 했어요. 그럼 나 금요일 저녁에 가서 고향집 갔다가 일요일 아침에 온다. 라고요. 저는 지금껏 결혼하고 친구들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남편이 고향집 가면 시간 때문에 하루 있다 오거나 이틀 있다 와요. 저도 신랑 없이 애 없이 혼자 한 번쯤은 친구 만나고 싶거든요. 나도 숨 좀 쉬고 수다 떨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지금 사는 동네에 아는 사람도 회사 사람 외에는 없어요. 몇 년 그렇게 매일 병원, 집, 회사 그렇게 사니까 미칠 것 같아요. 한 달 걸러 애는 입원, 한 번 입원하면 기본 일주일, 잠도 못 자고 애 간호, 한 번만 교대해달라고 특히 월경할 때 찝찝해서요. 근데 절대 안 해주더라고요. 보호자들 다 엄마인데 자기가 어떻게 있냐고 합니다. 근데 애 아빠들도 교대에서 자거든요. 아니면 그 전날엔 교대해준다더니 당일 되면 혼자 뚱 하고 흔히 말하는 띠꺼워요. 그럼 저는 또 잠 못 자고 낮이고 밤이고 쪽잠 잔 채 시달리고 퇴원하면 다시 집안일, 집, 회사, 병원이에요. 갑자기 내용이 산으로 갔네요. 여튼 다시 이어서 하자면 일요일 아침에 오겠다고 했는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저번 주에 그런 딜을 할 땐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었어요. 친구들 만나서 놀고 싶었어요. 그리고 약 반년, 1년 만에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치이는 애기들 없이요. 그래, 배려해주자 싶어서 애기들 재워주고 막차 타고 간다고. 갔다가 일요일 아침에 올 테니 넌 그때 야구 가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에 하는 말이 아프다고 몸살 났대요. 무슨 신들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라면 짜증이 안 나겠나요? 항상 신의 장난인 건지 제가 마음이 붕 떠서 어딜 가거나 누굴 만나거나 뭘 하려고 하면 아파요. 아니면 뚱하고 띠꺼워요. 사람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요.
단 한 번도 먼저 시원하게 보내준 적이 없어요. 나는 안 자고 애들 다 씻기고 먹이고 놀아주고 재우고 다 하고 나갔다가 다음날이 걱정돼서 몇 시간 있다 오는 게 끝인데도 다녀오면 또 띠꺼워요. 역시나 이번에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짜증이 난 채로 결국 취소했고요. 처음에는 놀러 가려는 목적이었으나 회사 만료로 출근을 계속 하는데 저한테 회사 측에서 기대하는 것도 있고 다시 힘내보자 하고 저 목적도 바꾸고 계약건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들뜬 마음보다는 걱정,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짜증내니까 자기는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프냐고 하네요. 저는 열이 펄펄 나도 처음으로 애 낳고도 야구 보내준 사람이에요. 몸이 너무 아프기에 울면서 오늘 안 가면 안 되냐. 너무 힘들고 아프다 했는데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안 가면 수가 안 맞아서 물수된다고 기어코 나간 사람이에요. 저 이때부터 배려, 존중 다 씹어먹고 야구가 싫어지기 시작했죠. 싫은 티 내며 그만두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살겠다고 미련하지만서도 둘째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일주일 뒤에 태어난 뒤 수원까지 가서 고객 만나고 계약하고 회사, 집, 병원 반복이면서 잠 포기하고 산지 내 몸을 돌보지도 링겔 하나 맞지도 못한 채 산 지가 5년째인데 그런 사람 앞에서 몸이 아프대요. 다음 주에 가래요. 아니면 같이 애 둘을 끌고 가자네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나는 처음에 놀러 갈 목적이었지만 뜻하지 않게 출근해서 일하러 가는 거다. 다 준비 끝내고 고객들 약속도 잡았고 시간대별로 가는 거였다. 막차로 가니 친정집은 새벽에 도착한다. 반년, 1년 만에 가는 거니 부모님이 서운해 하시니 잠 조금 자고 밥이라도 한 끼 해야 한다. 그 한 끼도 시계 봐가면서 이 자리를 언제 끝내야 되나 뭐라고 얘기해야 덜 서운해 하실까 하며 시기만 봐야 한다고. 그렇게 정신없이 약속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면 고객 3명 만난다. 그럼 너 야구할 시간에 맞춰서 정신없이 올라와야 한다. 나는 다 이해하고 최대한 배려하는데 너는 항상 이럴 때마다 몸이 아프냐. 그리고 고객도 나 때문에 여수로 오는 거지. 다음 주는 남편 당직이라 내가 놔주러 가야 된다. 그럼 난 일을 2번 하는 거다. 나는 대체 언제 제대로 숨 쉬고 쉬어보냐 라고 했더니 한다는 말이 좋은 생각이 났다네요. 그 좋은 생각이 자기가 나주에 펜션을 잡을 테니 같이 가자네요. 지가 애들 데리고 있겠다고요. 진짜 정이 떨어지고 악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일이 제대로 될까요? 그리고 계약만 하고 나 이제 갈게 이럴까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자기 일요일에 야구 쉰다고 가자네요. 거기까지도 그러려니 했고 친구에게도 말했더니 그냥 같이 오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고 일요일이 됐는데 아팠던 몸이 약도 안 먹고 나았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토요일도 정상인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아팠을 수도 있으니 별 말 안 했어요. 일요일에 어떤지 두고 보자 했는데 야구 같네요. 대단하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제 동생이랑 신랑이랑 이야기 도중에 다음 주에 동생 남친이랑 해서 같이 민속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근데 남편이 이번 주는 나주 가잖아 이러길래 제가 둘째가 감기 걸려서 그 전에 나아야 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또 갑자기 금요일 저녁에 갔다가 토요일 저녁에 올라와야지 라고 하네요. 뭐라는 거냐고. 금요일 저녁에 갔다가 여수도 다녀와야 되는데 무슨 토요일에 오냐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느긋하게 일요일에 와야지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일요일에 야구를 가야 된다네요. 이유를 물으니 잠깐 제주도에서 일하는 야구 같이 하는 친한 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형이 그날 온다고 얼굴 봐야 된대요. 그것도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나는 내 부모님도 반년, 1년을 못 보고 사는데 그 형은 몇 달 전에 얼굴 봤는데 그 이후로 거길 뻔뻔하게 간다니.
그래서 난 모르겠고 그 소리도 오늘 처음 들은 거고 그냥 나 혼자 가겠다고. 난 느긋하게 금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온다고. 대신 정말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고 몇 시에 가야 되냐. 그 시간에 맞춰서 오도록 하겠다. 라고 하니 12시라네요. 첫 차가 5시 반인데 4시간 반 걸리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집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자기가 KTX 알아보겠다고 세상 그렇게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일하고 잠도 못 자고 오는 건데 이걸 뻔뻔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웃기고 어이가 없었어요. 지가 일이 있고 그럴 땐 안 간다, 시간 날 때 간다고 했던 인간이 저러니까 솔직히 뭐 같고. 지 와이프는 오늘도 링겔 맞고 아프다고 하는데 반년 만에 친정 부모님 뵈러 가고 숨 한 번 제대로 쉬고 일하러 간다는 와이프는 뒷전이고 피곤해 뒤지든가 말던가 저딴 이유로 뻔뻔하게 그 시간 맞춰서 오라고 눈에 불을 켜고 KTX 보는 거 보고 진짜 오만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방에 들어왔고 이 글을 쓰는데 카톡이 오네요. 눈치 보인 건지 아님 자리가 없는지 KTX 예매표 보내네요. 특실인데 이거 어떠냐고요. 남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참다 터지려 해요. 처음엔 스트레스 푸는 돌팔구라 생각하고 이해하고 노력했지만 지금 제 5년, 6년 모습들을 보면 저는 스트레스 푸는 돌팔구가 단 하나도 없거든요. 항상 피곤에 쩔고 집, 병원, 차라리 일하는 게 제 유일한 돌파구였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해하고 배려할수록 이 사람은 더욱더 당연시 생각하고 뻔뻔해요. 단 한 발을 물러서지도 배려하지도 않네요. 혼자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를 정도로 혼자 너무 버겁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아이 데리고 혼자 살아도 제가 할 일 몇 개가 줄어드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타협하고 있는 저를 마주합니다. 아빠 자리가 큰 자리지만 혼자 살아도 제 입장에서는 지금도 혼자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어요. 정말 힘들고 숨이 막히고 미칠 것 같아요. 차라리 혼자 키우면 스스로 체념이라도 하겠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가 우스운 건지 이게 지금 저에겐 곪고 쌓이고 쌓여 진지한 문제까지로 온 건지를 모르는 건지 오죽하면 저보고 어디 가고 싶냐고 하면 친구도 술도 해외도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냥 어디 촌구석에 있는 요양원 가서 딱 하루만 혼자 있고 싶다고 해요. 푹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도 애들도 다 신경 쓰지 않고 하루만 그러고 싶다고요. 나 정말 지친다. 휴식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도 진지하게 몇 번이나 했지만 심각성을 안다면 오늘 이러지 않았겠죠. 긴 글 읽어주셨다면 감사드려요. 그냥 머릿속에는 힘들다, 지친다 이 생각뿐이에요. 내일이 오면 전 또 기계처럼 습관처럼 일어나서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 마냥 두 아이 어린이집 가방에 약이랑 준비물 챙기고 씻기고 옷 입히고 한숨 돌릴 새도 없이 회사 출근하고 일하겠죠. 또 정신없이 집으로 와서 청소하고 저녁하고 아이들 받은 뒤 씻기고 어지르면 치우고 반복해. 밥 먹이고 잠이 와서 우는 아이들 재우고 드디어 하루가 끝났구나 뭐하지? 라는 생각할 새도 없이 또 다가올 내일을 걱정하며 잠을 청하겠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을 달리고 있는 아내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서글퍼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고 글솜씨도 없어서 미리 죄송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4, 5년 정도까진 저도 일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음식을 해먹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는 거의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이용했습니다. 저희 둘 다 음식에 까다로운 편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맛없으면 안 먹는 쪽이고 남편은 맛없어도 그냥 먹는 쪽입니다.
남편 말로는 먹어서 죽을 거 아니면 괜찮아요. 뭐 저런 생각 때문에 다행히 제가 이혼까지는 안 한 듯 하네요. 남편이 저런데 왜 까다롭느냐. 그 이유는 남편의 장이 굉장히 민감하기에 매운 것, 갑각류, 어패류, 냉장고 안에 넣었지만 이틀 정도 지난 음식, 찬 성질이 강한 음식들은 안 먹습니다. 뭐 저도 냉장고 안에 넣었던 음식 또 먹는 걸 유쾌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부가 되니 알겠더군요. 한 번 먹을 양만 한다는 게 얼마나 중노동인지 뭐 이래저래 안 먹는 게 많아요. 저는 매운 것도 좋아하고 꽃게는 환장하며 조개는 미친 듯이 잘 먹으며 오이나 유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꽃게를 못 먹은 게 한 몇 달 됐고 새우는 한 6년, 조개는 7, 8년 된 듯 싶네요. 꽃게도 꽃게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국물은 먹으니 저거 해먹자라고 졸라서 몇 달 전에 몇 년 만에 먹게 되었네요. 요점은 집에서 음식을 할 때 가려서 하는 게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남편은 냉장고에 한 이틀 정도 있던 건 젓가락이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먹어야 하고요. 물론 장이 민감해서 그런다는 건 너무 잘 알지만 그러면 좀 생각해서 그 전에 많이 좀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다른 걸 떠나서 정말 중요한 건 절대 칭찬을 해주지 않아요. 원래 성격이 서로 핀잔 주면서 놀리고 그러면서 웃고 그러긴 했는데 이 정도로 칭찬에 인색한 사람인 걸 요 몇 년 사이에는 알았어요. 그건 제가 전업주부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였네요. 전업주부가 되고 외벌이인 이상 아껴 써야 될 것 같아 제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흔하디 흔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그 정도만 할 줄 알았지 다른 거는 잘 몰랐습니다. 친정은 저희 엄마, 이모 둘, 할머니 이렇게 여자들이 더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밥은 할 줄 알아도 반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고 설거지나 하는 수준입니다. 자취할 때도 저는 찌개 종류 하나만 있어도 밥을 먹기 때문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고요. 하지만 이제 나는 주부니까 조금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레시피를 찾아가며 이것저것 해보았습니다. 남편도 알아요. 제가 음식 많이 안 해본 걸. 그런데 전 정말 몰랐네요. 제가 요리에 재능이 없다는 것을, 취미조차 없다는 것을, 요리 머리가 하나도 없더군요. 남들은 음식 한 번 하면 레시피 어느 정도 외운다던데 저는 했던 음식도 또 레시피 찾아서 했고 할 때마다 같은 음식을 다른 맛을 내는 재주를 지녔더군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난 요리에 재능이 없구나. 그리고 사실 저도 제가 못 믿어서 레시피를 보고 확인 작업을 한 것도 있죠. 그렇다고 제 입맛에 아주 다 맛없는 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맛도 괜찮았고 어떤 건 특별히 맛있었으며 어떤 건 실패해서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 행위였죠. 근데 제 기준에도 맛있는 걸 상에 올렸을 때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어때? 괜찮아? 입맛에 맞아? 그렇게 물어보면 남편은 초장에는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어찌 음식물 쓰레기를 자꾸 만드느냐. 나는 마루타가 아니다. 날 실험적으로 쓰지 말거라. 중간에는 자꾸 물어보지 말아라. 대답하기 힘들다. 네가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지금은 그래도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인 듯 하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때마다 상처받아요. 기분 나빠요. 내 딴에는 취미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이젠 이게 내 일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에 이거저거 찾아보고 재료에 찬성질은 있나 없나 이런 거 따져보며 열심히 만들었는데 한 번도 잘했네, 만드느라 수고했어, 고생이 많네, 맛있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맛있어는 안 바른다 쳐요. 정말 자기 입맛에는 별로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자기 부인이 노력한 거에 대한 잘한다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항상 하는 얘기가 넌 칭찬에 너무 인색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거지만
나도 사람이라 칭찬받고 싶어. 화이팅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 남편은 맛없는 걸 어떻게 맛있다고 해? 나보고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맛이 별로인데 맛있다고 하면 넌 계속 그대로 음식을 만들 거잖아. 그럼 난 또 맛없는 걸 먹겠지. 난 싫은데. 그래요. 남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해야 하나 싶어요. 그나마 위안은 어쨌든 먹는다는 거죠. 다만 젓가락가는 횟수나 적어지는 양이 다르다는 거. 남편이 고기는 좋아해서 고기 요리를 해주면 밥 2공기를 먹어요. 하지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1공기죠. 난 그 차이를 확연히 느끼는데 우리 남편은 그냥 반찬이 남아서래요. 웃기죠? 난 남는 반찬 버린 적 많은데.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데 자기 생각해서 손도 못 대는 음식들이 많은데. 우리 남편은 그럼 너 혼자 해먹어 라고 하대요. 주부님들, 그게 가능해요? 한정된 생활비에 내가 좋아하는 것 따로, 네가 좋아하는 것 따로.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그럼 남는 음식은 2, 3일치 먹는 양으로만 해도 힘들죠. 뭐 다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건 그냥 안 먹는다 쳐요. 그런데 남편이 고기는 좋아하길래 밀푀유 나베를 한번 했어요. 제가 전골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나 국물 요리 싫은데 이런 거 싫어해.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우리 외식할 때 잘 먹는 요리가 샤브샤브인데 그거랑 뭐가 다른데요. 열받는데도 꾹 참고 소고기다. 그리고 전골 요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먹어. 와, 그날 한근의 소고기로 돌돌돌 마른 그 밀푀유 나베 끝장을 봤어요. 다 먹었어요. 물론 제가 먹은 양도 어마어마하지만 남편도 끝까지 잘 먹더라고요. 그래놓고 다 먹은 후에 나 전골 요리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건 너 혼자 해먹어. 겁나게 얄밉더라고요. 근데요, 남편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연애할 때 집에서 밥 먹은 적 꽤 있었는데 그때마다 맛있다면서 2공기씩 먹어치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 맛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사랑의 힘으로 다 참은 걸까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사람 먹을 만큼은 하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못 먹었겠죠. 저도 음식에 까탈스러운 편이니까 이 정도면 식성 차이가 아닌 듯 해요. 그냥 저한테 칭찬이 하기 싫은 걸까요? 요리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어요. 우리 남편은 꽤 요리를 하는 편이에요. 뭐 해준 것마다 다 맛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해준 성의가 있으니 항시 맛있다, 요리 잘한다 라고 칭찬해 줬었거든요. 근데 몇 년 사이에 저는 저런 소리를 못 들으니 나도 너처럼 똑같이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별었어요. 하루는 어쩐 일인지 자기가 장어덮밥을 해주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장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먹으면 속도 미스거리고 제 돈 주고 사 먹을 음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어때? 맛있지? 장어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맛도 전 별로였고요. 그래서 난 사실 이것 좀 그런데 맛도 별로고 나 이거 다 먹어야 돼? 라고 했죠. 남편이 얼굴을 찡그리며 이래서 잘해주면 안 돼. 버릇 나빠져. 먹기 싫으면 줘. 내가 먹게. 하면서 가져가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연상이에요. 3살 연상인데 버릇 나빠져라니 이게 죽을라고. 하지만 이미 맛없단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 말까지 꼬투리 잡으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서 그래 이거 너 먹어 이러고 전 라면 끓여 먹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도 뭐 느꼈겠지 싶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더군요. 거지 같아요. 내가 요리 때문에 이런 구박을 받아야 하나. 아는 언니한테 속상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 그 정도로 음식 못하니? 묻더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언니네 집 음식하러 갑니다. 대체 무슨 맛이길래 그러냐 궁금해하길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맛이 있어서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문제인 거예요.
집안 대청소를 해서 반짝반짝하게 해놓으면 내가 청소 다 해놓고 갔는데 네가 어질러 놨네? 이게 뭔 개소리죠. 청소해놓고 빨래해놓고 남편 돌아오면 잘 갔다 왔어? 안 피곤해? 내가 오늘 매트리스도 다 청소했다. 완전 깨끗해.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하는 말은 우리 집에서 지금 네가 제일 더러워. 그럼 방금 청소하고 요리하고 해서 땀나고 그런 건데 항시 저런 소리를 해요. 제가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걸 써놓은 이유가 제가 화가 날 법한 거 맞죠? 제 성격이 진짜 거지 같고 보답 바라는 인간이라 그런 건가요? 한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끼리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왜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할까요? 저게 웃기라고 한 소린가 아니면 진심인가 라고 가끔 생각해요. 우리 남편한테 항시 하는 말이지만 말 한마디로 청량빚을 갚는다는데 우리 서방님은 말 한마디에 청량빚에 복리로 이자가 붙네요. 진짜 한 번은 너무 미운 날이 있었어요. 잠자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밉더라고요. 머리를 세게 쥐어박고 자는 척 했어요. 놀래서 일어나는데 모른 척 계속 자는 척 했죠. 이렇게 하다 진짜 미워질까봐 걱정돼요. 아니, 밉지만 아직은 좋은 마음이 많아서 해결해보고 싶은데 대화의 물꼬가 잘 안 트이네요.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싸우게 되거든요. 저는 안 싸우려고 심호흡하면서 참아보기도 하는데 남편이 좀 반골기질이 심하다 해야 하나. 무슨 말만 하면 그 말에 반박부터 해요. 네가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구나. 그런데 이때 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였어. 난 틀린 게 없어. 네가 이상한 거야. 라고만 해요. 그래서 가끔 혼란이 오기도 해요.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건가? 세뇌 아닌 세뇌가 된 느낌이에요. 이러면서 자기애가 강했던 저도 자꾸 움츠려들고 소심해지고 자존감도 낮아져요. 저는 이러다 제가 아니게 될까봐 두려워요. 웃기는 얘기로 시작했다가 진지해지니까 좀 그렇네요. 솔직히 음식 얘기로 싸운다는 자체가 남의 얘기면 웃기잖아요. 저런 말들이 상처가 되는 게 이상한 건가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2년, 결혼 7년 차인 34살 남자입니다. 아이는 7살, 5살 둘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혼 생각까지 하게 된 7년의 세월을 말씀드릴 테니 잘 봐주세요.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애엄마는 일주일 전 밤에 저와 크게 싸우고 장모를 불러서 애들을 놔둔 채 친정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가출이었죠. 애들은 지금 저희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애엄마는 30살입니다. 제 나이 27, 집사람 나이 23살에 조금 빨리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제게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첫 직장을 일찍 들어가서 한 달에 165만 원씩 몇 년을 모았습니다. 저희 집이 작은 평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40평대 신축으로 이사 가면서 제가 그 돈을 보태서 이사를 갔습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 도와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저에겐 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보증금 1,800에 월세 34로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를 살다가 첫 애를 낳으면서 시댁으로 들어와 2년 살고 분가를 하고 전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부모님께서 1억을 주셔서 그 돈과 제가 모은 돈으로 24평의 작은 신축 아파트를 대출 조금 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외국계 생산직에 종사하는데 연봉이 세전 6,500 정도 됩니다. 주말 포함해서 빨간 날은 다 쉬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무조건 출근합니다. 특근이 있으면 거의 한 달에 2, 3일은 쉽니다. 작년에는 3달 동안 쉬는 날에도 일했습니다. 저는 딱히 이렇다 할 취미도 없습니다. 그나마 낙이라는 거 하나는 퇴근 후에 집에서 치킨 반마리에 소주 한 병 마시고 자는 건데 집에서 술 마시는 게 싫다고 하기에
이제는 아예 집에서 술은 입도 안 대고 소주잔도 다 버렸습니다. 와이프는 결혼 전부터 살림만 했습니다. 저희 집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으나 부모님이 땅을 10억 정도 소유하시고 연금으로 매월 200씩 고정 수입이 있으십니다. 처갓집은 형편이 안 좋아서 결혼할 때 혼수 다 생략하고 몸만 왔습니다. 집사람이 공동명의를 하고 싶다기에 공동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공동명의로 한 걸 장모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걸로 아는데 처갓집에 갔더니 아파트 명의는 누구 명의로 했냐면서 물으시더군요. 그리고 작년에는 와이프가 애를 그만 갖고 싶다고 하기에 제가 정관수술도 했습니다. 제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2장, 회사 복지카드 1장, 모조리 사용하면 와이프 핸드폰으로 문자 가게끔 바꿔놨고요. 10,000원이든 30,000원이든 저는 필요할 때만 받아서 씁니다. 얼마 전에 노트북을 켜보니 와이프 카카오톡이 로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처형과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됐는데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오빠 회사 4시간 일찍 조출했는데 너무 좋다. 오빠가 없었으면 좋겠다. 있으면 힘들고 나만 보면 밤 얘기밖에 안 한다. 쉬는 날에 누워서 TV만 보고 밥 달라는 소리에 짜증난다. 예전에 결혼 전에 오빠가 대시했을 때 다른 사람도 많았는데 왜 번호를 알려줬을까 후회된다. 내 팔자인가 보다. 무시하는 법을 배우려면 오빠랑 살면 배울 수 있다. 난 아직 안 죽고 살아있다. 대단한 여자다. 나만 보면 밤 얘기 지겹다 진짜. 그냥 직장 다니면서 혼자 살걸. 제 칭찬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고 이런 내용들과 애들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와이프가 결혼을 빨리 해서 육아에 지쳐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혼자 위로해봤는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밥을 자주 달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 하루에 2끼는 회사에서 먹고 퇴근합니다. 교대 근무 특성상 야간일 경우에만 낮에 집에서 먹는 건데 그때만 달라고 하는데도 저러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쉬는 날 없이 일만 하고 취미도 없고 가정적인 저를 아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잘해주니까 복이 겨운지 모르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제가 너무 두서없이 글을 써서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영화 언급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저와 와이프는 둘 다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새로 개봉하면 거의 다 봅니다. 제가 시간이 안 되면 와이프 혼자서라도 보러 갑니다. 소통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턴가 와이프가 절 피하거나 멀리하고 자연스레 각방 사용합니다. 잠자리는 미리 약속을 해야만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그것도 그때 와이프 기분에 따라서요. 주말에 특히 저 쉬는 날이면 처갓집이나 처형내로 저 피해서 나가고 오후 8시, 9시는 돼야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2년 살았다고 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와이프 시집 올 때 예물, 예단 다 생략하고 몸뚱이만 왔습니다. 그때 와이프 나이 24살이니 완전 애기죠. 정말 저희 부모님이 와이프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큰애를 어머님이 다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엄마가 집 나가기 전에도 2년 전부터 애기 5살일 때부터 어린이집 안 가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되면 저희 어머니네서 이틀 자고 오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저희 어머니를 우리 할머니라고 부르고 외할머니네 가자고 하면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제가 민망할 정도로요. 왜일까요? 저희 어머니는 원래 전업주부셨고 아버지는 대기업 생산직에서 종사하시다 5년 전에 정년퇴직하셨고 현재는 일 안 하십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땅 세 받아서 생활하십니다. 장모님은 공기업 환경미화 쪽으로 일하시고
장인은 직업이 없고 추울 때 빼고 따뜻할 때나 여름에 공사판 시멘트 미장일 하십니다. 장모 장인이 창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생신이라 20만 원씩 드리면 장인어른은 명품 지갑, 장모님은 다이아 반지 사드렸습니다. 회사에서 소고기집에서 회식하고 술 얼큰이 취해서는 저희 집에는 안 사드렸어도 등심이나 생갈비살 1등급으로 처갓집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혼 얘기도 제가 먼저 꺼낸 게 아닙니다. 와이프가 먼저 법원에서 보자며 집을 나간 겁니다. 제가 너무 잘해줘서 날 호구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 이 글을 올린 계기는 단 하나입니다. 전 와이프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와이프가 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같이 살기 힘들 거라 생각해서 힘들겠지만 혼자 살아보려고 생각한 겁니다. 다시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추가. 많은 조언들 보고 추각을 올립니다. 집안일이나 소통에 관련해서 많이들 언급하셨는데요. 우선 처음 월세로 시작한 건 양가 집안의 반대가 조금 있어서 시작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차저차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집안 사정상 이사갈 때 보탠 제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댁에서 2년 합가한 것도 첫 아이 낳았을 때 와이프가 먼저 제안했던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헬이다, 독박육아다 하지 마세요. 일단 돈 하는 건 와이프입니다. 월급이 너무 조금 나왔다. 이번 달에 뭐 때문에 얼마 나가야 한다. 한숨 쉬고 빚이 얼마다. 마이너스 통장 언제 갚냐 등등. 그런 말들 때문에 쉬는 날에 일하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집안일 언급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합니다. 화장실 2개도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저보다 한 살이라도 많고 경험 많으신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얻고자 쓴 겁니다. 혹시나 저 같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없을까 해서요. 댓글 중에 장모에 님자 안 붙이고 반말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장모라고 글을 쓴 건 제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 일단 저의 어머니인 장모님도 저에게 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셨던 저입니다. 그래야 우리 어머니에게도 와이프가 똑같이 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가식이라도 자주 전화드리고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신지, 드시고 싶으신 건 없으신지 많이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저희 부모님께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못하고 싫어하는 티 내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정말 너무 서운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크게 싸우고 장모님이 오시고는 왜 싸웠냐 이런 말씀도 없이 집안을 휙 둘러보시고는 애들 방에서 울고 있는 2 아이에게 어른들은 다 싸우면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광분해서 짐 싸고 있는 와이프를 보시더니 자네도 짐 싸는 거나 도와주랍니다. 옮기는 것도 도와주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5살 된 딸아이는 그날 새벽에 잠들기 전에 외할머니 밉다고 엄마 데려갔다고 그럽니다. 이 글 보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조언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저랑 와이프, 개놈이니 뭔 놈이니 욕하지 마시고 본인 일이라 생각하시고 조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옛날에 전세 살 때 결혼 4년 차쯤 됐을 겁니다. 갑자기 와이프가 뜬금없이 오빠, 나 취업해서 맞벌이 할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23살에 저 하나 믿고 시집와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았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 매일 마이너스 통장 쓰고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요. 와이프가 힘들게 일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아이들과 교감했으면 했고 그 말을 듣고 더욱더 열심히 더 바쁘게 너무 아프고 힘든 날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전 요즘 이 집에서 제가 왜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일하는 사람은 회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일 많이 한다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 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어봅니다. 형은 왜 안 쉬냐고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진급도 빨리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나가는 겁니다. 저도 13일을 일해야 교대주 딱 하루 쉬는 그 하루. 저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못 봤던 드라마나 영화도 보고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게 싫어서 월세로 시작했는데 그 단칸방 월세집에서 맨바닥에 베개 하나에 이불 하나로 시작했는데 그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주겠노라 다짐하고 30평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이를 갈면서 잔 첫날을 잊지 못합니다. 댓글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하신 말씀이 쉬는 날 없이 일하는데 어떻게 가정적이냐고 하시는데 저 하루에 8시간 일합니다. 3교대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고 안 보이는 것도 잘 보셨으면 합니다. 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최소 2, 3일은 한두 시간씩 놀아줍니다. 잔업이나 조출, 야간 때 빼고요. 둘째는 책 읽어주는 걸 좋아해서 책을 자주 읽어줍니다. 첫째는 몸으로 놀아주는 걸 좋아해서 나가서도 놀고 집에서는 코딱지만한 집에서 숨바꼭질도 해줍니다. 와이프요. 주말에 아이들 어린이집 안 가는 날이면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유튜브만 봅니다. 놀아주는 게 손에 꼽을 정도고요. 거의 주말마다 처갓집에 가니까 주말에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애들 보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일이 있으셔서 처갓집에 못 가서 어쩌다 키즈카페 가면 애들끼리 놉니다. 제가 소통 안 한가도 하셨죠. 저 1년에 한 번은 꽃다발도 사다 안겨주고 사랑한다고 뜬금없이 말해주기도 합니다. 와이프는 싸우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속이 터집니다. 참다 제가 못 참아서 둘이 쌍방으로 싸우고도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제가 풀어줍니다. 지금까지 9년 연애, 결혼 생활하면서 와이프 입에서 싸운 후에 미안하단 말 딱 한 번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고요. 한 번은 싸웠다가 다시 원만해질 때 물었습니다. 나랑 싸울 때 어떤 생각하냐고요. 또 시작이네 이런 생각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와이프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서 힐끗 봤는데 와이프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잔액이 300만 원 넘게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거 뭐야? 라고 물으니 엄청 당황하더니 첫마디가 이거 오빠 돈 아니야, 내 돈이야 이러더군요. 매일 마이너스 통장 쓰면서 허덕였는데 본인 말로는 그동안 살면서 시부모님이 용돈 주신 거 모으고 모았답니다. 30만 원 주시면 10만 원 쓰고 20만 원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했답니다. 저는 이것도 웃깁니다.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나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글 그만 쓰겠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제 돈으로 부모님 이사할 때 보태드린 건데 왜 6천만 원을 드렸는데 몇 년 만에 1억을 받고 아니 그럼 이자가 얼만데 10월드에서 시집살이 2년 한 것 치고는 너무 조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말들 정말 기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자가 말이 되나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2년 차고 2살 연상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연애 기간이 길었지만 권태기, 이별 없이 잘 연애하다 결혼했습니다. 물론 어느 커플이 그렇듯 중간에 다투거나 싸우는 일은 있었고요. 아무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아침마다 남편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좋고
연애 시절에는 각자 집으로 헤어지는 게 너무 싫었지만 지금은 그런 헤어짐 없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저 혼자만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닌 둘 다 애틋합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가자면 이렇게 행복한 와중에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우선 제 남편은 아껴도 너무 아낍니다. 저는 쓸 때는 쓰는 타입이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 시절에 데이트할 때에도 이런 기미가 조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연애 시절에 평소에는 일반 음식점에서 끼니를 해결했지만 기념일에는 좋은 곳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일에 어디 갈지 물었고 남편은 다 좋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다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찾았고 금액대는 조금 높았습니다. 남편에게 여기 가자고 얘기했고 단번에 얼만데?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격이 이러이러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 아무리 기념일이라도 너무 비싸다며 그런 곳 가서 먹어봤자 배도 안 차고 별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은 평소에는 일반 식당만 가니 기념일에는 좋은 곳 좀 가자 이거고 남편은 기념일이어도 왜 굳이 거길 가야 하냐. 그 돈이면 일반 식당을 가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다투다가 결국은 기념일 당일에 제가 원하는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연애 시절의 여름 휴가라 남편과 휴가 계획을 짜고 있었을 때입니다. 물론 이때도 남편의 아끼는 본성은 나왔었고요. 여름 휴가 날짜가 정해지고 그 날짜에 맞춰서 펜션을 고르고 있던 중에 옆에서 남편이 하는 말이 저렴한 곳으로 가자 였고 1년에 단 한 번뿐인 여름 휴가인데 가격이 싼 곳으로 가자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펜션은 바베큐하고 잠만 자는 곳이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펜션은 바베큐 비용과 숙박 비용 전부 따졌을 때 저렴한 곳으로 예약을 잡았고요. 그리고 휴가 당일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고기와 같이 먹을 양송이 버섯을 사려고 집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남편이 하는 말이 양송이 버섯 너무 비싸. 그냥 팽이버섯 구워 먹자. 랍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다투기는 싫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장을 보는데 장을 보는 내내 양파를 사려고 고르고 있으면 두세 개의 양파 가격을 따지고선 더 저렴한 양파로 마늘을 사도 똑같고 상추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제일 싼 걸로 장 보는 내내 계산하며 제일 저렴한 것들로 샀습니다. 그렇게 펜션에 도착하고 밥 먹고 그날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다음날에 식당을 가서 밥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펜션에서 어디로 갈지 식당을 찾아보는데 아무래도 휴가지 근처다 보니 가격대가 좀 높았고요. 그래서 제가 식당을 찾으면서 남편에게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데 여기 갈까? 라고 물었고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고 남편은 우리 동네에선 더 싸게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비싸다며 굳이 여기서 밥을 먹어야겠냐고 하는 겁니다. 펜션 잡을 때도 장을 볼 때도 참았는데 마지막까지 비싸다 어쩐다 하니 결국 폭발했고요. 그냥 어디 들리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자고 하고 집에 가는 내내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놀러가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며 얘기하다 결국 화해하게 되었고요. 이게 연애 시절 때 얘기입니다. 연애 시절 평소에 데이트할 때는 어딜 특별히 놀러 가진 않았고 집 근처에서 만나다 보니 싼 거, 저렴한 거 따질 상황이 별로 없었고 기념일이나 휴가 때 간혹 이런 모습이 보였던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 심각한 걸 알았고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로 장을 볼 때 저렴한 걸로 구매합니다. 이 점은 저도 익숙해졌고요.
가끔 고춧가루나 참기름 등 가격대가 더 비싼 대신 괜찮은 게 있으면 저는 그걸로 구매하고 싶은데 말을 꺼냈다가 괜히 싸우게 될까봐 그냥 무조건 싼 걸로 구매합니다. 그리고 외식을 하는 것도 가격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며 제일 싼 곳, 제일 싼 음식으로 먹습니다. 솔직히 외식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보다 집에서 사서 구워 먹는 게 금액적으로 훨씬 저렴하다며 거의 집에서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휴지나 물티슈 이런 것도 전 부드럽고 두툼한 걸로 사고 싶은데 남편은 무조건 싼 걸로 사라고 합니다. 옷을 구매할 때도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도 가격대가 조금 나간다 싶으면 별로라고 더 싼 가격에 괜찮은 게 있을 텐데 굳이 이 옷을 살 필요가 없다며 안 삽니다. 대충 이것만 얘기해도 감이 잡히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남편 옷을 살 때도 남편이 알아서 사면 상관이 없는데 남편에게 맡기면 제대로 사는 게 없으니 싼 거, 저렴한 거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제가 찾아보고 구매합니다. 이렇게 싼 거, 저렴한 거 고집하는 남편인데 딱 두 가지는 금액대 상관없이 좋은 걸로 삽니다. 바로 시계랑 차 용품입니다. 전 시계 브랜드나 차 용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남편이 찾아보고 저에게 이거 구매할 거라며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시계로 예를 들자면 보여주는 시계마다 기본 몇백이고 1,000만 원 이상인 시계도 있더라고요. 전 가방이나 시계, 명품 쪽은 아예 관심이 없다 보니 처음 남편이 사고 싶다는 시계를 보여주고 그 가격을 본 순간 엄청 놀랐습니다. 다 비슷하게 생겼고 어차피 시간만 보는 건데 왜 이렇게 비싼 건가? 그리고 이 비싼 걸 남편은 왜 사려고 할까? 무엇보다 평소에는 그렇게 돈을 따지는 사람이 시계에는 그런 게 없네 라며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와 남편은 맞벌이 중이고 딩크족이라 부족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매일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가끔 사기에 금액대가 높아도 그닥 방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요. 근데 한 가지 불만인 건 평소에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왜 시계는 비싼 걸 살까입니다. 차라리 평소에도 너무 아끼지 않았으면 불만을 가지지 않을 텐데 평소에는 그렇게 아끼고 시계와 차 용품은 왜 비싼 걸 구매하려는 걸까요? 한 번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보가 시계나 차용품 사고 싶다고 보여주면 난 사라고 하잖아. 그리고 우리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유 있게 살고 있는데 평소에 장 보는 비용이나 자잘한 것들도 너무 비교하지 말고 그냥 사면 안 되나?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만 알겠다고 하고 며칠 후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저도 조금 익숙해졌는지 아님 적응을 한 건지 그러려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싼 걸로 장을 봅니다.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제일 결정적인 이유인데 어제 일이 터졌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 부부는 매달 양가 집안에 생활비로 50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고 돌려서 말을 하십니다. 요즘 생활이 너무 빠듯하다. 세탁기며 냉장고며 다 오래되어서 그런지 이상하다. 옷도 입을 옷이 없네 라며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돈을 더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해봤자 남편은 워낙 눈치가 없어서인지 그냥 하는 소리라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성격상 무슨 일이 닥치면 무조건 해결을 해야 하는 성격이고 그냥 덮는 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혼자서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생활비를 더 달라는 것 같다. 당신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해결하겠다며 저보고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남편이 어머님과 전화를 하는데 표정이 굳어지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뚝 끊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물었고 어머님이 땡땡이네 집은 두 분 다 일을 하시니 여유가 있을 거고 난 네 아빠도 없고 혼자 일을 하니 생활이 힘들다. 원래는 애를 낳았으면 애한테 돈이 들어갔겠지만 너네는 애 낳을 생각이 없다고 하니 그 돈이 남지 않냐. 그러니 그 돈을 나한테 더 줬으면 한다. 그래서 대놓고 얘기는 못하겠고 땡땡이에게 돌려서 얘기했다. 라고 하셨고 남편은 그래서 얼마를 생각하고 계시냐고 물었고 50만 원만 더 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하고 끄는 거고요. 솔직히 현재 양가 집안에 똑같이 50씩 드리고 있는 건데 시댁에만 50을 더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남편 혼자 일을 하는 거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맞벌이하며 같이 버는 돈인데 만약 어머님께 50만 원을 더 드린다면 저희 부모님께도 똑같이 50만 원을 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어머님은 돈이 남는다면 남았지 절대 부족하신 분은 아닙니다. 현재 갖고 계신 건물에서 달마다 새로 들어오는 돈만 해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버는 금액보다 더하면 더했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시다는 건 제 생각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씀씀이가 큽니다. 오시며 여행이며 잘 다니시고 친구분들 만나실 때도 비싼 곳만 가십니다. 옷은 거의 매달마다 구매하시고요. 그럼에도 저에게 입을 옷이 없다는 건 옷을 사도 한 번 입으시고 잘 입지 않으시니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은 어머님 말씀대로 오래되긴 했습니다. 가전제품에는 돈을 쓰시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 많이 쓰시니까요. 대충 달마다 돈을 얼마씩 받고 또 어떻게 쓰시는지 대충 아는데 대체 왜 부족하시다고 하는 걸까요? 저희는 어머님처럼 일을 따로 안 하고 세를 받아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일해서 힘들게 번 돈인데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 달에 50씩 받는 것도 너무 많다고 버거우면 조금씩만 줘도 되고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 안 줘도 생활하는데 문제 없다고 하십니다. 차라리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처럼 말씀하셨으면 오히려 더 챙겨드리고 싶을 텐데 그게 아니고 어머님이 쓰시는 건 생각 못 하시고 더 달라고 하시니 막막합니다. 남편은 그냥 주던 대로 줘도 아무 문제 없다며 거절한다고 하지만 거절하면 남편 몰래 저에게만 얘기하시겠죠. 어머님이 뒤끝도 있으셔서 그것까지 생각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우선 제 생각은 돈을 헤프게 쓰시지 않으셨는데도 진짜로 생활이 어렵고 부족하신 거면 당연히 올려드릴 생각은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아니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시고 그 정도 효도는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머님의 씀씀이로 인해서 생활비를 더 요구를 하시는 거기에 더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드리게 된다면 양가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엔 저희가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돈을 더 드린다고 해도 나중에 또 요구하실 것 같고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뒷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홀로 사시는 어머니께 돈을 더 드려야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였던 남편의 절약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